우리는 살면서 언제든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벽이 눈앞에 생기면 이 숨막힐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고 나를 놔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무력감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걸어야 되고 달려야 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래야 또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 전진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어렵습니다. 눈치도 많이 보이고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과연 나에게 다음 날이 주어질 수 있는 걸까? 괜찮은 걸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조금씩 새로운 날이 또 시작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요새는 켄 로치 감독의 이제 작품들을 이제 설명해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비주류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비주류들, 보통 사람들, 서민들, 정말 힘겹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작품들을 이제 만들어낸 감독인데요. 켄 로치 감독. 그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아일랜드, 스페인, 뭐 이제 유럽 쪽에 혹은 미국 쪽에 이제 믿기 어려운 이렇게 되게 힘들게 사는 하층민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당들이 이제 보수라고 진보라고 하는 서민들을 챙긴다라고 하는 정당들이 되려 서민들을 적대시하고 서민들의 삶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도 이제 적나라하게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많은 울림과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리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작품도 그의 이제 작품입니다. 이제 택배 사업자, 자영업자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죠. 하지만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미친 듯이 일해야 되는 그런 서민들의 삶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뭐 쿠팡맨이나 아니면 세액 배송을 하는 배송기사들, 뭐 물류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 삶의 애환을 우리의 영화,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 그 다른 나라의 작품을 통해서 이제 미뤄서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대기업이라고 하는 재벌 족불가라고 하는 이들은 더욱더 잘 살지만 보통 사람들, 서민들은 더 궁지에 내몰려 있고 더 힘겨운 삶을 삽니다. 그들은 쓴 소주에 하루의 시름을 달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우니까요. 삶이 왜 이렇게 척박하냐? 왜 이렇게 힘드냐? 라는 고민들을 항상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변을 둘러보면 살아가는 삶이 참 녹록지 않은 분들이 너무도 많이 눈에 보입니다. 이제 강남에 출퇴근을 할 때 그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야구르트 그 전동 카트를 타고 다니시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실제로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처럼 여겨지는 청소하시는 분들, 뭐 아파트의 경비원들, 무수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티나진 않지만 느끼지는 못하지만 수시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되게 거리가 지저분해지는데 이른 아침이 되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다. 누구 덕분입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의 덕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일상이 되어 있지 않나 라고 반성도 하고 좀 부끄러워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은 뭐 기득권들, 그러니까 편향된 언론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실하게 살지 않았다. 그리고 나태했다. 투기와 탐욕에 쩌들어서 살아서 인생을 저렇게 그냥 방치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으로 몰아갑니다. 일정 부분 그들의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엽적인 걸로 그들의 잘못이라고만 치부하면 이 사회는 변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끌하고 비트하고 코인하고 선물 거래 이런 것들로 많이 몰락하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투기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득권들,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만든 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켄 로치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작품들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 한국에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래저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은데, 많이 막막한데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이
불편하고 이 참혹한 현실을 어떻게 좀 바꿔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가끔은 해봅니다. 저처럼 힘이 없는 소시민이 뭘 바꿀 수 있겠냐,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향되고 이 잘못된 세상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의 아이들이 더욱더 힘들고 더 무지막지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게 부모된 입장에서,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과연 잘하는 건가 라는 그런 고민도 듭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면 들수록 지금의 세상이 좀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데는 무조건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청년들이 빚을 져서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렇게 빚을 지게 했나, 빚권하는 사회를 만들었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책적인 부분으로 그런 청년들이 보호받고 좀 성실하게 제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을, 안전장치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전사기범들은 떳떳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고액 변호사 사서 뭐 집행유예 받고 아니면 형을 받아도 적은 형을 받고 살고, 서민들은 빵 조각 하나 훔치면 6개월 1년 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분명히 따져보고 시정조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A는 맞고 B는 틀리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뭔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가, 한국의 정치가 정말 편향된 쪽으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검사와 범죄자 이런 대결 구도로 계속 끌고 가면서 우리의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는 곳이 더욱더 극단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나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적, 이렇게 규정하고 그들을 쳐부숴야 되고 위협해야 되고 제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좀 무자비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변화하고 바꿔나가고 개선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정말 원망스러운 세상을 물려주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난감한 상황들을 많이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내는 이 모습들이 정상이냐라는 겁니다. 부동산 PF로 건설업계가 정부에게 세금으로 200조를 퍼부으라고 대놓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복현이라고 하는 금융감독원장이라고 하는 놈이 입으로는 나불나불대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결탁해가지고 그들에게 아부하는 꼬라지가, 이게 정상이냐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놈이 꼭 자기 같은 놈으로만 전부 다 관료로 앉혀서, 장관으로 앉혀서 나라를 개판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두고 봐야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이 잘하고 있냐, 민주당도 혼내야 됩니다.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정치가 여든 야든 소정당이든 국민을 대변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나라가 안정적으로 이어가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래저래 횡설수설하며 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확실한 건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든 경제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